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부터 시작합니다. 보험증권은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보험증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럽니다.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가 보험사업자가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할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회 보험료를 갖다가 납부를 아니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최초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또는 우리 보험금을 납입은요, 일회 계약 체결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전부 납을 안 했다 했을 때는 보험증권을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중 보험증권의 특성을 갖다가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그럽니다. 첫 번째 여기에도 보면은요 보험계약서는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 이 소리입니다. 증거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증권이라 증권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폐해서나 인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보험자가 사전에 작성해 놓고 보험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여더라도 낙성계약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보험증권의 내용 봐봅시다. 여러 가지가 써졌겠죠. 특히 여러분들 봐보세요. 표지계약 성명주소, 피보험자 성명주소,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그죠. 농작물 이름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있겠죠. 보험 보장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보험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험료 및 납부 계약 체결 일자 등이 나와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유반 내용 겁니다. 손해 등의 계약 내용에 인쇄된 보통보험 부분과 그러면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보험약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요건이 부과해 삭제할 때는 특별약관이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약관에는 뭐가 있다고? 기본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특약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을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증권은요 첫 번째 요식증권이다 그랬습니다. 요식증권 뜻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요식증권은요 일정한 사항을 미리 정해서 기재를 해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자하고 사업자하고 보험자하고 사업자하고 서로 사인만 하면 기명 서명 날인만 하면 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요식증권성 성격이 있더라. 두 번째 증거증권성을 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성립되었다는 증거 유가증권성이 아니라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면책증권성입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과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면책증권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환증권성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서로 일반적으로 상환증권성
계약자는요, 무엇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요, 계약자에게 그 손해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유가증권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일부 보험에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운송보험, 적하보험과 같이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거에 기재되어 있을 때만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 우리 손해보험은요, 유가증권성이 아니라 증거증권성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겠죠. 자, 보험약관 갑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보험약관 했을 때 8회 시험 문제에서 보험약관이 나왔었습니다. 보험약관. 첫 번째 보험약관은 보험자와 계약자, 피보험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겠죠. 계약의 무효가 나와 있습니다. 무효. 그리고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통상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보험약관의 유형 봐봅시다. 이제 유형을 보니까 첫 번째 보통보험약관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는요, 자연재해 그럽니다. 자연재해. 두 번째 그럽니다. 조수해 그럽니다. 세 번째 화재 그럽니다. 화재 등은 보통약관에서 보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을 미리 정형화정해놓은 약관입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요, 보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변경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충이나 변경을 했을 때는요, 특별약관 그럽니다. 그 중에서 나무손해 그랬습니다. 특별약관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 그랬습니다. 특별약관들이 기상재해 같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면 특별약관은요, 나무손해 그랬습니다. 또는 과실 추가 그랬습니다. 또는 기타 기상재해 그랬습니다.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수재, 보험금 그랬을 때는요, 보험 특별약관 했을 때는 이것은요, 배제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배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약관 갑니다. 그러면은 효력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보험약관은 구속력 그럽니다. 구속력.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자가 사법적 효력은 없다 이 소리 나옵니다. 자, 해석 봐봅시다. 해석 시험 문제 나왔었죠. 별표입니다. 기본 원칙 겁니다. 당사자의 해석보다는 법률이 일반 해석 원칙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겠죠. 그러면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인쇄조항과 그랬습니다. 수기조항이 서로 해석차가 일어났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요, 손으로 쓴 수기조항이 우선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 표현이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을 받아들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험자가 누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하고 해석상이 모호하게 나타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모호한 경우 그랬습니다. 내용이 모호한 경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요,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입니다. 그죠? 사업자에게는. 그리고 누구한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재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재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농업재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재보험이 없으면은요, 보험을 운영하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재보험 봐볼까요? 보험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자, 인수한 보험의 일부 그랬습니다.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을 갖다 뭐라 한다? 바로 재보험이란다. 그러면은 두 번째 봐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도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도 나오고, 자, 재보험의 기능 그랬습니다. 기능 그랬죠. 유언 분산의 기능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유언 분산.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별로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으면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경영환자 신규 개발의 개발 촉진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적중 예상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거기 여러분들이 2장에 있는 적중 예상 문제를 보면은요, 페이지 몇 쪽에가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면 교재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77쪽. 자, 1번 봐봅시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은요, 필요한 부분만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가 강의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참 따분한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갑시다. 첫 번째 손인, 위태, 손해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첫 번째 위태는 뭐였습니까? 아직 사고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 그랬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그랬죠? 손인은요, 지금 사고가 발생한 단계들 아이돌입니다. 실제 위험에 발생한 단계 그럽니다. 손해는요, 이 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 그럽니다. 발생한 결과 초래가 뭐가 된다고? 바로 손해다 이렇게 써라 그랬죠.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위험 분류당 내용이다. 알맞은 위험의 종류를 쓰시오. 실증 자료 등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객관적 위험이네요.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순수 위험을 말하네요.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 발생과 변하여 그러면은요, 동적 위험이 되네요. 피해 당사자야 한정됐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 그랬을 때는 특정적 위험을 말했죠.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 위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통제 대비한 위험관리 기법 3개만 쓰시오. 그런데 5가지를 써라 그랬죠. 첫 번째 위험회피, 두 번째 손실통제, 세 번째 위험요소 분리, 네 번째 계약을 통한 위험연가, 5번째 위험수수료 인수. 이게 2022년도 5가지를 쓰시오. 8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재무적 위험관리 기법 3개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앞에 것 중에서 3개만 쓰면 되겠죠. 이제 물리적이고 이제 재무적 겁니다. 위험 보유 그랬습니다. 위험의 제3자 전가, 위험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가 나옵니다. 5번째 문제로 봐봅시다. 위험관리 방법 선택할 경우 고려할 3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상 손실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위험재무 기법에 의한 위험 속성 미칠 영향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할 소요된 내용을 예측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좌표로 우리가 봤었죠. 다음 표는 위험 특성의 위험관리 방법 각 항목에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써라 그랬죠. 손실 규모도 작고 횟수도 적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는 보유, 자가보험을 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손실 규모는 큰데 발손실 횟수, 빈도는 적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요, 전가 그랬습니다. 보험을 통한 전가. 그러면은 손실 규모는 작은데 손실 횟수 빈도가 크더라 그랬습니다. 손실 통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손실 규모도 크고 손실 횟수 빈도도 커지더라, 높더라 그랬을 때는요, 회피를 해버려라 그랬죠. 기억하시겠죠? 자, 이제 보험 특성 5가지 그랬습니다. 다음 중 보험 특성 5가지만 써주라, 5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두 번째, 위험분담. 세 번째, 위험정가. 네 번째,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다섯 번째, 대수법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보험성립 조건 5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다수 동질적 위험의 존재. 두 번째, 손실의 유연성. 세 번째, 손실의 한전성. 네 번째, 비재난적 손실. 다섯 번째, 확률적 계산 가능한 손실.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하고 이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9번입니다. 보험원 가입 당사자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험의 순기능 5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손실 예보. 두 번째, 불안감 감소. 세 번째, 신용력 증대. 네 번째, 투자 재원의 마련. 다섯 번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여섯 번째, 안전의식 고양 등이 있다 이랬습니다. 10번째 문제 봐봅시다. 10번. 보험의 역기능 3가지 그랬습니다. 사업 비용의 발생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험 사기의 증가. 세 번째,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 그랬습니다. 거기에 써야겠죠. 11번 문제 봐볼까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대칭 정보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보험의 역기능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역기능을 뭘 한다? 역선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했으면 도덕적 유태를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봐두시고요. 12번입니다. 보험업에서 정의하는 손해보험상품의 정의 그랬습니다. 보험업에는 손해보험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무슨 사고가 있어야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그 중에서 그랬습니다. 발생하는 손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금전적 급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별로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하고 제가 맹길어 놓은 겁니다. 맹길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소리입니다. 자, 13번 겁니다. 다음 손해보험의 5가지 원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각 설명에 알맞는 말을 또 원리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봐볼까요?
손해보상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만 보상받아야 한다.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료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동등해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위험집단 구성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의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그랬습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수학이나 통계학에 적용되는 대수법칙 보험에 응용한 원칙, 유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자, 독일의 보험자 마네즈가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했을 때 위험의 분담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많죠. 잘 봐둬야겠죠.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손해보험 원리죠.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수지 상등의 원칙, 극부 반대 원칙이 나오죠. 자, 손해보험 원리 중 수지 상등의 원칙, 극부 반대 균부 원칙을 적용되기 위해서 다음 무엇을 갖다가 수식의 가로 안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채워라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거기 봐보세요. 수지상등 계약자 수에다가 보험료를 곱했습니다. 그것하고 무엇하고 평균 지급 보험료하고 거기에다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것이 같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급부 반대급 균등 원칙 보험료 지급 보험금에 뭐다 사고 발생 확률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한다? 거기에다가 보험료를 써야겠죠. 보험료 그랬습니다.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그랬죠. 평균 지급 보험금 겁니다. 지급 보험금 그랬습니다. 곱하기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수월입니다. 틀렸네요. 저도 틀렸네요. 자, 봐봅시다. 여기에서 계약자 수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쓴다? 보험료를 써야 합니다. 보험료. 두 번째는요 사고 발생 건수입니다. 발생 건수 곱하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균 지급 보험금 그럽니다. 보험금 그러죠. 이렇게 써라 이 소리입니다. 급부 반대급부 원칙 그랬죠.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에 발생 확률을 써라 이 소리입니다. 확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모를 채우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15번 업무 방법서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 그랬습니다. 보험계약 법적 원칙 4가지를 간단히 쓰시오. 첫 번째, 실손 보상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험자 대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 이익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최대 선의의 원칙하고 4가지를 써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16번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에 보험자 대의 원칙 중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청구권 원칙 갖는 3가지 목적 그럽니다. 첫째 그럽니다. 이중 보상받는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과실에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손실로 인해 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이 있다.
17번째 봐볼까요? 피보험자 이익 원칙 세 가지를 목적을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첫 번째 그럽니다. 도박 방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유태 감소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18번 겁니다. 보험계약은 쌍방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 종류를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럽니다. 고지 의무 그럽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뭘 한다? 고지의 의무 그랬습니다. 통지의 의무는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또는 거기에서 보면은요. 또는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바로 통지의 의무 그랬습니다. 손해방지 그럽니다. 경감 의무라 해서 거기서 손해가 발생할 빈도를 줄인다. 그리고 발생했으면 그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손해방지 경감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누가?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계약자한테 지급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19번입니다. 이제 상법은 그랬습니다. 손해보험계약서에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유가 나옵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경감 의무 진행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손해방지 경감 의무 존속기간도 나와 있고 유반효과, 방지경감 비용보상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두시기 바라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보험증권이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그럽니다. 첫 번째 요식증권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미 인쇄가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증거증권이다. 보험 체결을 했다는 증거증권입니다. 또 면책증권성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상환증권성 또는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야겠죠. 5가지를 써야겠죠. 다음 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 기본적인 것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면은 써놓으면 되겠죠.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와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보험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주소, 성명 이런 것은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 후 성질은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2장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3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